이과 여자의 진리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랩장입니다. 근황 토크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네. 지내셨나요? 저는 뭐, 이제, 한참 지금 학기 중이니까 열심히, 어, 또, 그냥 늘 하던 수업하고, 뭐,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요. 그냥, 이런저런 일정들 하면서 그 와중에, 오늘 조금 공유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11월 한 달 정도를 매주 약간 뭐 학교에서 하는 뭐 북클럽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신청을 했는데 어떤 책을 읽었냐면 제 책, 그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을 제가 이게 사실 20대, 30대 여성들을 제가 약간 저의 독자로 생각을 하고 제가 쓴 책인데, 물론 이제 뭐 북토크나 뭐 이런 행사들에서 많이 만나긴 했지만, 어, 우리 학교의 학생들, 여학생들, 를 여학생들하고는 사실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별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책을 어떻게 읽을까, 뭐, 어떤 걸 재밌어 할까, 그리고 수업 외에 이제 학생들하고 만나면 조금 이제 더 또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이게 소규모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매주 화요일 저녁이 막 기다려지는, 그런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음. 일단은 대부분이 이공계 또 여학생이어가지고 딱 정말 제가 원하는 독자인데 굉장히 제가 제일 뿌듯했던 거는 뭐냐면 사실 책 내용을 막 가지고 제가 막 엄청 설명을 하거나 막 학생들도 막 그거 자체를 가지고 막 얘기를 뭐 책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학생들이 요즘에 사실 굉장히 뭐 여성 뭐 페미니즘 막 이런 얘기 이렇게 쉽게 잘 못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공대나 이런 데 이제 남학생들 많고 그러면, 실제로 그렇대요. 그리고 사실 수업에서도 그래요. 제가 수업하면서 느끼는 것도. 근데 이렇게 딱 정말 또 마침 또 다 여학생이고, 그다음에 제 책을 어쨌든 읽고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안전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느낀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내가 매주 한 번씩 만들었다. 그게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뿌듯하고. 그래서 오늘 요거 우리 녹음하기 전까지 마지막 모임을 하고 왔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도 학생들이, 물론 이제 어떤 학생은, 과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 학생들이 이제 요 책을 한 권을 가지고 몇 번 나눠서 있는데, 처음 딱 읽고 와서는 좀, 약간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렇다고요? 약간 이런 느낌. 어, 음, 그러니까 진짜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과학이랑 이렇게 다르다고요? 라고 이제, 이걸 이렇게 약간은 이걸 믿어도 되나? 약간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약간 그렇게 좀 탐색을 하다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서로 이제 이제 그냥 막 말해도 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약간은 이제 그게 조금 좀 이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읽고 나서는 되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친구도 음, 있고, 사실 그거보다 학생들이 더 좋아했던 거는 요렇게 사실 이 여기 북클럽에 온 여학생들은 그냥 자기가 신청해서 온 거라서 자발적으로 온 데다가 학과도 다르고, 근데도 다 또 이공계고 학년도 다르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봤자 뭐 한두 살 정도 차이 나는 건데 자기들끼리 막 언니 언니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룹이 생긴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하여튼 제가 어쨌든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요런 매주 한 번씩 모이면서 여학생들이 자기 또래의
뭐 한두 살 위 아래 요런 어떤 작은 그룹을 되게 안전한 공간으로 느끼고 그다음에 자기를 되게 지지해주는 사람들로 이제 느끼는 그런 그 그룹을 만들었다. 그걸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서 저도 되게 뿌듯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서로 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학생들끼리. 네네. 어, 랩장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 번 소름이 돋았는데요. 되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내가 약간 버블에 살고 있었나? 왜 음, 학내에서 페미니즘, 여성주의 이런 얘기하는 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좀 놀라웠고, 어, 네, 음, 좀 할 일이 많구나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렇죠. 이상하죠, 되게. 네. 이상한데 그게 진짜 현실이라서. 왜 바뀐 게 없는 거죠? 분명 어, 한 5, 6년 그러니까, 전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 어, 이게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진짜 이게 뒤로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분명히 좀 바뀌어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런 정도가 아니었던 시기도 제가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학생들도 처음에 모였을 때는 약간은 서로 좀 아직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학생들끼리 모여도 되게 조심스러워 했다가 이제 그래도 몇 번 모이니까 이제는 완전히 서로 이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근데 학생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일단은 그냥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기 어렵고, 수업 시간에는 더더욱 어렵고, 음.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코로나 이전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때 뭐 한국에서 뉴스를 봤는데 요즘엔 남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자기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 막 이런 뉴스를 봤던 게 분명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아, 그런 시대가 있었구나. 맞아, 맞아.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무슨 기사 뭐 이런 거. 네. 어, 음, 어, 좀 백래 씨가 음, 분명 심하게 왔구나 싶네요. 음. 음. 저는 뭐 한 기억나는 거 두 가지 정도 근황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타 팟캐스트에 게스트로 출연을 했습니다. 아, 코리안더라고 네덜란드에 사는 두 한국인 여성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인데 거기에 이제 독일에서 거주하다가 온 연구원은 어떻게 독일과 네덜란드의 차이를 느끼는가 뭐 이런 주제로 음, 어, 그 에피소드 제목은 연구 고수와 함께 하이픈 독일 vs 네덜란드라는 에피소드가 아, 그래도 고수구나. 그 코리안도. 뭐 이제 독일과 네덜란드의 차이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 음, 재밌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링크드인에서 이제 활동을 좀 활발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제목을 이제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을 하나 붙인 포스트가 있었는데 제목이 내가 왜 뇌과학자에서 클리토리스 과학자로 전환했나 막 이런 식으로 어, 영어로 저 Why 그거 I 봤어요. 근데 그게 뷰가 10만 뷰가 넘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을 한번 탄 거죠. 와, 대박. 어마어마한데? 그쵸? 응. 그래서 어, 약간 영어권의 커뮤니티에서 좀 비저빌리티가 높아지고 있고 와, 그걸 발판 삼아서 이제 랩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과 여자 영어 에디션 채널을 응. 따로 팠습니다. 응. 그래서 이과 IGWA woman은 복수로 썼고요. 여기서는 이과 woman international 이렇게 스포티파이에서 음, 일단 채널을 하나 파서 어 청취자분들 스포티파이 있으시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와, 되게 시작이 좋네요.
와, 어마어마하다. 약간 그 좀 의도를 한 건가요? 이거 한번 조회수 좀 올려보자 내지는 뭔가 이거 한번 주목 좀 받고 싶다. 뭐 이런. 전혀요. 저는 음, 팟캐스트도 이제 구독자가 되게 천천히 오르는 음,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 링크드인도 그럴 줄 알았어요. 되게 뭐 천천히 성장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 올린 게 그렇게 폭발을 해가지고 와, 생각보다 의도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음, 너무 잘 됐다. 너무 신기할 것 같아. 아니, 링크드인을 제가 평소라면은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텐데, 저도 최근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링크드인 계정은 원래부터 뭐 한참 전부터 있긴 했는데 거의 그냥 방치하다가 이게 제가 최근에 저도 뭐 다른 뭐 외국 무슨 하여튼 국제 학회 뭐 어디에 뭐 글 조금 내고 뭔가 그런 거를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무슨 하여튼 뭐 온라인 잡지 이런 데다 인터뷰 기사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뭐 프로페셔널 뭐 이런 프로파일 볼 수 있는 무슨 이렇게 뭐 그런 거 달라고 웹사이트 주소. 근데 뭐 없고 뭐 페이스북을 줄 수는 없고 해서 급하게 링크드인을 그냥 대충 정말 최신 그 소속 이런 것만 넣어가지고 급하게 그냥 다시 살렸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래서 이제 글을 봤죠. 질리아나님의 글을 보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반응을 보이는 것도 제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게 한번 무슨 이렇게 뭐가 맺어지면, 누가 막 뭐 반응 막 쓰고 글 올리고 다 댓글 쓰고 하는 게 저한테 또 알림이 와가지고, 뭐 와가지고 막 보면은 다 거기, 질려라는 글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뭐 누르고 막 해가지고, 이게 좀 사람들 많이 읽는구나. 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조회수가 높은 줄은 몰랐네. 음, 네, 그 정도 근황이었습니다. 음, 음. 뭐 공유할 만한 근황이네요. 그 정도면. 오늘 이제 다뤄볼 주제는 랩장님이 되게 여러 번 언급하셨던 fem테크. fem테크의 봄은 오는가? fem테크의 르네상스는 오는가? 햄테크 도대체 언제 뜨는가? 네, 지금 약간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제가 훌륭한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 음, 가디언 영국 그 매체죠. 여기서 생리혈이 여성 건강 서비스에 있어서 훌륭한 자원일 수 있다는 음, 그리고 그 예시로 여러 개 그 스타트업 음, 회사들의 제품들을 소개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어 타이틀은 A Medical Miracle is Period Blood the Most Overlooked Opportunity in Women's Health? 였고요. 이것도 되게 어, 링크드인 내에서는 리포스트 뭐 되게 꽤 바이럴했던 어, 기사였어요. 링크드인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기사에서 소개됐던 스타트업 몇 개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음, 첫 번째로 주목을 한 회사는 Next Gene Jane이라는 미국 스타트업이고, 베이에리아, 미국 서부에 있는 회사였고요. 탐폰을 이제 여성 자원자들한테 받아가지고 한 2,500개 정도의 탐폰을 여태까지 이제 수집을 했다 그래요. 그 탐폰 샘플을 가지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 검사, 소변 검사를 하듯이 생리혈로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뭐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임신 중독증 등등 어떤 이런 컨디션에 대해서 의 특성을 생리혈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회사는 아니고 연구기관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생리컵을 통해서 샘플을 채취하는 로즈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자궁 내막증 진단을 이제 시술 없이 하는 것이 목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은 큐빈, QVIN이 스펠링인데요. 얘네도 이제 베이에리아에 있는데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시작된 지 한 10년이 됐더라고요. 넥스진 제인도 10년 정도 된 회사인데 아무튼 큐빈에서는 FDA 허가를 받은 생리대를 이미 만드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 생리대를 통해서 당뇨 환자들의 혈당을 체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를 하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B2G,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쪽으로 이제 피보팅을 한 것 같고요. 태국에서는 성병 테스트용으로 이제 생리대가 판매하는 것을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탐폰이나 생리컵보다는 생리대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는 회사로 소개가 됐었어요. 이 정도 이제 기사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아, 아유, 뭐, 가디언 기사 하나 그냥 뚝딱. 음.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일단은 방금 말씀해주신 회사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주로 쓰는 생리용품 하나씩 다 탐폰, 생리컵, 생리대 이렇게 다 써서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재밌었고 저한테 전체 기사에서 제일 재밌었던 파트는 이게 사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참 그 저의 전공과 뭐 이런 거랑 연관이 되는데 그 중간에 보면 케이트 클랜시라고 하는 생물 인류학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어떤 얘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fem테크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약간 우려,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음. 여기서 케이트 클랜시가 한 포인트 여러 개를 지적하는데 여기서 공감되셨던 지적이 포인트가 어느 건가요? 아, 공감됐던 게 특히 뭐 다, 사실 거의 뭐 말한 거 다 공감이 됐지만, 마지막에 한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학적인 용도보다는, 뭐 건강, 뭐 헬스, 무슨, 뭐, 웰빙, 음, 이런 거에 되게 마케팅용으로, 음. 쓰이는 게 조금 우려된다. 뭐, 요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되게 음, 그러네 싶었던 게 저도 링크드인에서 막 스타트업들, 회사들 보면은 fem테크라고 이제 본인들은 어바우트 섹션에서 홍보를 하는데 회사를 음, 이제 캐테고리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팟캐스트도 교양 캐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회사도 캐테고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제약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헬스 헬스케어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막 웰니스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좀 특이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기도 한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공감이 되는 한편 이 정도의 노이즈가 있어야지 맞아. 음, 또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했어요. 그건 그래요. 그건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 뭐 그렇잖아요. AI도 누가 그렇게 막 심각하게 뭐 개발자들이나 이렇게 뭐 코딩할 때 이제 뭐 제대로 일하면서 쓰는 거는 그 정도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에 막 쓰잖아요.
자기 사진 넣고 뭐 이렇게 뭐 사진 뭐 이렇게 해줘봐 영화 속에 한 장면 만들어줘봐 막 이런 쓸데없는 걸로 AI도 쓰고 사실 그걸로 상당 부분 또 뭐 수익이 아직 어쨌든 많이 나진 않지만 그 와중에 그죠? 뭐 몇 억 명이 챗GPT 유료 회원이다라고 하면 유료 멤버다라고 하면 그 중에 사실 대부분은 그런 용도로 쓸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맞아요. 지금 진리아라님 말대로 그런 게 있어야 또 메이저한 게 생기고 그런 건 맞는데 하여튼 이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 음, 어. 근데 그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다가도 왜 우리가 보통 약간 핑크텍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까 봐 계속 뭔가 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음. 음, 이게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막 막 뷰티 막 이렇게 사실 완전 뭐 의료 기기는 아니고 요즘에 뷰티 기기들도 많이 나오고 화장품 이런 것도 보면 예전에 막 줄기세포 연구 한참 할 때도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이제 줄기세포 화장품 막 이런 게 먼저 나오고 막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제일 쉽게 팔 수 있는 게 이런 쪽이구나. 음, 이러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근데 뭐 원래 화장품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피부가 가장 그래도 그죠? 인체에 뭘 하겠다라고 하면 먹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네. 검증 가능하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음, 좀 저는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음, 랩장님이 연구, 그 성형 연구도 하셨어가지고, 음. 성형 산업 자체를 비판하는 연구는 또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뷰티 산업 자체도 별로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그건 아, 또 아닌가요? 뷰티 산업 자체를 사실 안 비판적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는 게, 그러니까 약간 제가 비판을 안 하는 이유는 비판을, 똑같은 비판을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판을 하려면 뭐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비판을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거고, 비판은 비판이고, 또 만약에 이 산업을 바꿔야 된다, 뭐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한 거지, 비판이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비판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해서 여기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어,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어쨌든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을까? 뭐 개선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다 보니까 네. 그랬을 때 비판이 그렇게 효과적인 것 같진 않아서 그래서 사실 음, 음, 비판하지 안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음, 음, 네, 저도 기사 읽으면서 되게 익사이팅 하다라고 느끼는 한편, 이런 서비스가 가격을 어떻게 형성을 할까, 음, 음. 그, 그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음. 그리고 그것도 궁금해요. 그 제가 기사를 아주 꼼꼼히 읽지 않아서 혹시 기사에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사업을 하시는 주체가 누군지, 그러니까 여성인지 아닌지, 그것도 되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음. 음, 왜냐하면, 대부분 어, 여기 이제 음,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여성이에요. 제가 음, 기억하기로 남자가 나오는 거는 여기 맨 마지막에 줄기세포 연구 얘기하는 거 아, 나오는데, 그때 그 한 분 정도가 음, 남성분인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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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큰 돈을 펀드레이징 하지도 못했어요, 이 맞아, 회사들이. 맞아, 맞아. 지금 우리가 걱정할, 그러니까, 그죠? 비판할 때가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맞아, 네. 맞아. 그러네요. 음, 에휴, 성큰 걱정이었네. 아니, 왜냐면 제가 아까 그거 여쭤본 이유가
국내 지금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 의료 뭐 의료 기기 뭐 뷰티 막 이런 쪽에 굉장히 그 CEO들 중에 남성분들이 많아가지고 음 소위 말하는 사업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여성인데 어 여기 나온 그 기사에 나온 사람들처럼 본인도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막 매일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의 막 그 경험도 알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고민을 해서 개발을 하는 거랑 이제 막 소위 말하는 진짜 그냥 사업 감각이 있어서 어떤 소비자층을 딱 타겟팅하면 요거는 좀 돈이 된다. 그리고 항상 딱 있는 수요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공략해서 굉장히 딱 성공을 잘 하는 그런 또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되게 그 희한하게, 음. 의료기기랑 뷰티산 쪽 의료기기라 하면 뭐 이렇게 마스크, 뭐 적외선 마스크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피부과에서 쓰는 기계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막 하는 이런 게 또 엄청, 왜 요즘에 또 K-뷰티 막 이런 게 뜨다 보니까 거기에 네. 이제 테크놀로지가 결합해가지고,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음. 그 제가 여기 이제 유럽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끔씩 이제 눈을 반짝거리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화장품 관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음. 저는 사실 우리 뭐 LG, 삼성 이런 거 수출했던 것처럼 이것도 산업 잘 돼서 좋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뭐 그런 차원에서는 좋죠, 당연히. 근데 어. 음,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제 주변에 막 주식 이런 거 되게 열심히 관심 많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말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어 이제 주식 같은 거 관심 있으면은 요즘에 뜨는 뭐 산업이 뭐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막 보는데 그 중에 뷰티 쪽이 요즘에 K 뷰티가 전체적으로 뜨다 보니까 근데 또 K 뷰티라고 했을 때 기존 화장품 말고 기존 무슨 뭐 LG 무슨 아모레 퍼시픽 이런 데 말고 되게 막 신흥 그 기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막 이제 또 이제 의료기기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뷰티 테크 막 이래서 나오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왜 다 대표들이 다 남자냐고. 음, 너무 신기하다. 사는 사람은 다 여잔데 파는 사람, 저걸로 돈 버는 사람은 남자네. 언니 이것 좀 연구해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뷰티 산업의 특수성이라고 하기엔 거의 모든 산업의 CEO는 남자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네. 그런데 이제 소비자 대비, 소비자가 음, 대부분 여자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자가 더 많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게 그쵸. 그래 보였나 봐요. 왜냐면 뭐 음, 자동차 회사 이러면 이제, 뭐 남자 뭐 게임 회사 하면 남자 이제 약간 이런 것처럼 음. 뭔가 소비자들이 그래도 대부분 여자면, 어, 그렇지 않을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제 경제적 사정이 되면은 가격대가 높아도 뭔가 제품이 출시되면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모든 이런 뭐 탐폰을 통해서 뭐 진단을 한다, 뭐 이렇게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근데 다시 기사에 정말 약간 그 본질로 돌아가면 진짜 생리혈을 지금까지 이렇게 내비뒀다라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어. 음,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 여러 문화권에서 불결한 걸로 인식이 되어 왔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니고 또, 그렇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얘가 만들어지는 걸 생각을 하면 그 뒤에 그 왜 줄기세포 막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이게 그냥 사실 그냥 피가 아닌데
그거 생각을 하면 뭔가 이걸 가지고 진짜 생명의 신비 이런 거를 되게 연구했을 법도 한데, 그것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도 참, 예, 이래서 굉장히 문화가 중요하구나. 네. 과학자들도 진짜 무슨 과학적으로 이걸 다 따져본 다음에 아 이거는 뭐 연구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결론 낸 것도 아니고 사실 처음부터 그냥 이거 자체 연구하겠다는 것도 잘 생각을 안 하는 거는 그죠? 어, 이거와 함께 이제 제가 또 다뤄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게 여성의학 연구가 이제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 음, 중요하죠. 또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너무 좋습니다. 정, 정리할 게 별로 없긴 했는데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팟캐스트에서 언급했던 것 같은데 2024년 초에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우먼 헬스 뭐 연구 투자를 하겠다 해가지고 엄청 붐업이 있었다가 이제 트럼프 되고서 그 정부 예산은 다 잘리고 이제 여성 의학뿐만 아니라 모든 다방면에서 이제 정부 R&D 정부 예산이 줄었죠. 미국을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이제 대통령 한 명 단선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냥 꺾이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나이브했던 것 같아요. 그 모멘텀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올 여름부터 좀짜리 새로운 흐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었는데, 이제 먼저,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2.5 빌리언 달러 투자를 한다고 여름에 어나운스먼트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몇 개 있어요. 언급을 하자면, 웰컴 립이라는 이거는 이제 영국의 NGO 단체인데, 여기랑 피보텔이라고 이거는 벤처 캐피탈이에요. 멜린다 게이츠, 그러니까 게이츠의 전 부인이 설립한 벤처 캐피탈이랑 둘이 이제 파트너십을 맞아가지고 women's health에 한 100밀리언 달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0, 200 정도. 여기 이제 투자를 하겠다. R&D 중심으로. 여기는 이제 뭐 심혈관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임신 중 사산 등등 이제 여성 질환, 여성의 특정적으로 어떻게 질환이 다르게 발현되는지 이런 연구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너탈 Women's Health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런칭이 됐는데 여기는 제가 또 지원을 했어요. 연구비 달라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제 생각에는 엄청 부자인 이제 커플이 그냥 그 필랜트로피 자선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너탈이라는 패밀리에서. 근데 이분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온라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음, 갑자기 베큐에서 너탈 온셀 파운데이션이 이제 런칭이 됐고, 아, 뉴욕에 있는 기관이 그 사람들이라고 해요. 뉴욕 사람들은 뭐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온라인상에서는 그 핑거프린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뭐가 돈 사람들인지. 우와, 그럴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여기 이제 그 사이언스 그 어드바이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은 좀 오랫동안 이쪽 연구를 해왔던 그 신빙성 있는 분이 이제 어포인트가 됐고 그분이 아마 프로포저를 리뷰를 이제 그분이 팀을 꾸려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최소 500달러에서 5 밀리언 달러까지 이제 예산을 프로젝트당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최소 예산으로 내 월급이랑 박사과정 학생 한 명 정도 데려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프로포즈를 넣어봤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기존에 약간 빅 사이언스라고 정부 주도적인 빅 프로젝트들이 이제 있었던 그 흐름이
끝나지 않았나? 지금은 좀 자선단체 혹은 벤처 캐피탈? 솔직히 벤처 캐피탈에 돈 얼마나 늘지 모르겠는데 이쪽 중심으로 연구 R&D가 이제 지원이 되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약간 미국 한정인가요? 아니면 어차피 글로벌이라 그냥 글로벌로 봐도 될까? 워먼스 헬스 쪽은 제가 글로벌로 찾아봤지만 미국밖에 없었어요. 여기 아, 웰컴 립은 영국 아, 트러스트긴 해요. 아, 예. 아. 예. 아니 저도 이거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뭐가 안 그래도 최근에 뭔가 생각한 거 이런 게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데? 아, 그래요? 저도 최근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막 독창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 막 이제 어떤 분이 쓰신 글 막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도 그 지난 정권 때 막 R&D 예산 다 삭감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이번에 막 예를 들면 또 이번 대통령하고도 무슨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막 카이스트 학생들 모아놓고 막 또 얘기 듣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걸 보면서도 되게 과학자들이 되게 정부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민간 재단들도 돈 많을 텐데 기업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과학 연구를 더 지원해주면 참 좋겠다. 음,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다. 뭐 정부한테도 물론 당연히 요구 해야 되겠지만 너무 정부한테만 너무 막 올인하지 말고, 우리도 많으니까, 뭐 삼성도 있고, 뭐 SK도 있고, 뭐 대기업도 많으니까, 뭐 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 돈은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과학 연구에 지금 여기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이런 재단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굳이 정부 돈 막 그 연구재단 뭐 이런 거에 맨날 매이지 않아도 좀 돈 받고 연구했으면 좋겠다. 음, 그런 생각 안 그래도 진짜 최근에 했거든요. 네. 어,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 요런 지금 좀 추세가 보인다. 그죠? 네. 어, 저 친구 중에 그 NGO, 국제 NGO 쪽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그 친구 말로 그 친구가 이제 회사에서 돈을 따오는 그 시스템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대기업들이 다 예산이 있잖아요. 약간 뭐 세금 감면 뭐 이런 게 혜택이 있으니까 이제 자선 사업을 다 하는데 뭐 이렇게 거기도 막 연구비 따는 것처럼 이제 프로포즈를 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여러 그 NGO 단체에서 그 프로젝트를 따오고 뭐 그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목소리가 그 사업을 뭐 NGO보다 좀 더 확장해서 연구 사업까지 이제 그런 자선 사업에 들어가게 하자 그런 목소리가 좀 뭐 음, 탱크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음, 음. 그나마 최근에 조금 그런 것들을 보긴 한 것 같아요. 약간 음, 대기업들에서 정말 이렇게 과학 분야 연구 이렇게 지원 몇 명, 근데 수가 당연히 많지는 않고 정말 몇 명 정말 딱 뽑아가지고 한 10명 뭐 내외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막 무슨 시상식처럼 이렇게 하고 뭐 돈 지원해주고 뭔가 그런 거를 보긴 봐서 조금은 좀 생기는 것 같기는 하고 또 최근에 또 들은 것도 그렇게까지 티가 많이 안 나는 뭐 이런 소소한 것들은 또 있긴 있으니까 음, 뭐 SK 뭐 어디에서 또 약간 환경 뭐 이런 거 관련한 연구하는 그러니까 완전 이공계도 아닌데 인문 사회 약간 이런 영역에도 어 뭐 특정 분야 뭐 예를 들면 환경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음, 장학금을 준다든지 음, 뭐 연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모레퍼시픽도 거기도 약간 여성의 뭐 미문화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재단이 있어가지고 매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음, 근데 저는 이제 그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아모레퍼시픽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펜테크 연구소 이런 거 하나 세워가지고 사람을 좀 많이 뽑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장학금 주고 이러는 것, 뭐 연구비 지원도 좋기는 한데, 기업에서 딱 맘먹고 연구소 하나를 그냥 딱 차리면 어떨까? 차려서 아예 딱 그 연구 인력을 딱 갖춰놓고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또 외부 연구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약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을 미국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음,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외부에서 볼 수 있었던 거는 작년 1월 달에 맥켄지 리포트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표가 됐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시발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퍼블릭에서 공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막 엄청난 로빙이 있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물 아래에 있었던 그런 백그라운드? 음, 어떤 플레이어가 이런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지, 그게 좀, 아니면 진짜 그냥 이게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흐름인 건지, 그게 좀, 그걸 음. 알면은 한국에서도 이런 흐름을 만들 수 있나? 아, 그런 거 찾아보면 누가 연구해놨을 것 같은데. 왠지 진짜 그 이게 뭐 시대적인 흐름 이런 게 괜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정치적인 거, 막 사회적인 거 해가지고 뭔가가 맥락이 있긴 있을 것 같아. 음, 특히 미국이 재단들이 많은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어, 미국은 워낙에 예전부터도 뭐 록펠러 재단 막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어, 많이 있으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는 있을 것 같아. 찾아보면. 음. 뇌과학 붐이 있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정부 주도였던 것 같고, 그 음, 전에 유전자 붐도 정부 주도였던 것 같고, 음, 음,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그런 것만 생각하면 그렇죠. 음. 근데 어쨌든 미국의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런 민간 재단들이 연구비 지원을 좀 큰 규모로 하는 거. 이렇게 네. 소소하게 이렇게 몇 명 뭐 연구비 주고 이런 거 아니고. 음. 음, 음. 거기에는 뭔가 있을 것 같다. 음. 네, 지난 주말에 여기 라이히 뮤지엄이라고, 라이히 박물관. 혹시 랩정님 암스테르담 오셨을 때 갔을까요? 제일 큰 박물관인데. 거기는 안 가봤고 그 미생물 박물관 거기만 갔었는데. 아, 그 라이히 뮤지엄 가니까 이제 박물관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스폰서가 어디서 받았나 리스트. 아, 아, 그걸 아. 이제 저는 사진 찍으면서 얘네들한테 돈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 거의 막 하이니켄 써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써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건 음. 또 문화 지원비는 또 따로 예산이 잡히겠죠? 그치. 돈, 돈, 음. 마지막으로 두 번째 뉴스 기사를 한번 풀고 갈까요? 음,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뭐 새로운 흐름이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했지만 또 마냥 핑크빛만은 아니다라는 어떤 사례가 될 수 있겠는데요. 메타, 그 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소유하기도 하고 있죠. 이 메타에서 광고를 여성의학과 여성 웰빙 제품들을 광고하는 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그쪽 회사들이 광고비는 많이 냈는데 그 소비자들한테 노출이 안 됐다.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사인데요. 이제 하나의 예시로 프레그넌시 필로, 임산 베개, 임산부를 위한 베개가 있는지 사실 전 몰랐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작년까지는 프레그넌시 필로우라고 광고를 띄워서 그 적절한 소비자들한테 이제 광고가 노출이 많이 됐는데 올해 메타에서 그 광고 뭔가 규정을 바꾸면서
이게 뭐 pregnancy라는 단어를 빼야지 이제 광고를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새로 지침을 받았고, 그래서 pregnancy를 빼고 광고를 노출했더니 제대로 타겟 소비자층한테 노출이 안 됐고, 그래서 매출도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메타 측의 말에 따르면 민감한 건강 데이터가 포함돼 있어서? 뭔가 규정이 바뀌고 규정이 바꿔서 뭐 카테고리를 뭐 이렇게 하면서 음. 이게 건강 제품으로 분류가 됐나 봐요. 발기부전은 되고 임신은 안 된다. 네. 어. 정자 검사는 되고 난자 검사는 안 된다. 뭐 이런. 아, 맞아요. 그런 비교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메타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메타의 말에 따르면 사실은 발기부전 같은 것도 민감한 개인의 어떤 건강 정보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걸러져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되게 불균형적으로 비대칭적으로 음,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거는 검열이 되고 남성과 네. 관련된 거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메타가 얘기하는 이유가 과연 진짜 이유인지를 음, 의심하게 근데 예전부터도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 고용에서 여성들이 차별을 당하는 게 아예 정보 입수 단계에서부터 남성들이 많이 지원할 만한 그런 고용 정보들은 광고로 노출이 더 많이 되고 음, 여성들이 지원할 만한 그런 직업과 관련한 광고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덜 돼가지고 그래서 애초에 여성들이 뭐 면접에 가서 차별을 당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음. 그것도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왜 다 맨날 이런 식이 그러게요. 이게 알고리즘에 내재돼 있는 시스템적 편향인 건지 아니면 이거를 핸드 셀렉을 한 건지 그런 것도 좀 저는 궁금해요. 참 이게 SNS가 이런 문제가 항상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X도 그렇고 그런, 막,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막 해서, 막 테스트를 해서 막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뭐, 여성과 관련해서 쓰면,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뭐, 남자에 대해서 나쁜, 뭐, 하여튼 뭔가 표현을 쓰면, 이거는 딱 바로, 뭐, 이게 딱, 이 신고 음, 내지는 뭔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러면서 그게 딱 게시물이 가려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둘 다를 다 해보고 한쪽은 되는데 똑같은 표현인데도 뭐 여성일 경우에는 되는데 남성일 경우에는 이거는 혐오 표현이다 뭐 이러면서 안 되고 늘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 심의, 그 편향적인 심의 광고 승인을, 어, 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censorship이라는, 그러니까 음, 음, censorship인데 그 H가 들어간 censorship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영국 음,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쨌든 기사에서도 속 시원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뭔가 그거의 문제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네. 기사가 추가적으로 뭘 한 건지 그거가 별도로 지금 설명에 나와 있진 않고 음. 그나마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덕분에 기사도 나오고 했다는 거. 그러네요. 긍정왕이네. 맞아, 맞아. 이런 일이 있을 때, 아까 그 센서십, 뭐 이런, 그죠? 단체들처럼 이걸 문제 네. 삼는 사람들이 또 있다. 네, 이제는 가만히 그냥 두고 보지는 않는다. 그런 근데 좀, 제가 긍정적으로 된 게 확실히 환경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음, 여성의학과에 있다 보니까 그냥 뭐
보자이나 클리토리스 얘기하는 것을 되게 안전한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비슷한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이런 뉴스를 봐도 막 옛날보다는 덜 절망적으로 받아들이게 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아니, 그거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내 주변에 약간 진짜 나랑 생각이 비슷하거나 나를 지지해 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은 근거도 없이 되게 그래도 희망이 있다, 막 이렇게 느끼는 음, 되게 중요한 근거지. 사실 그게 근거죠. 너무 좋네요. 되게 좋은 직장에서 하고 있네. 좋습니다. 오늘 대화는 굉장히 인포머티브 하네요. 네, 정보가 많았습니다. 어, 기사 두 개를 저희가 일단 훑어봤고, 그죠? 그다음에 그 연구비 뭐 이런 쪽도 한번 음, 우리 칠리아님의 브리핑을 들었고, 칠리아님 단독 단독 보도 좀 재밌었습니다. 음, 저도요. 덕분에 뭔가 정리할 기회도 생기고, 음, 네, 좋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참 같이 얘기하는 게 이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fem테크죠? 붐이 와야 되는데. 뭐 걱정할 게 있으면 걱정할 거 있는 대로 그런 게 있어야 또 저 같은 사람들이 그죠? 또 할 일이 있잖아요. 네. 음. 연구하시는 분들 하시고 개발하시는 분들 하시고 열심히 파는 분들 파시고 또 저는 또 열심히 또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 찾고 같이 해결하고 그럼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또 새로운 소식 나온 대로 제가 잘 보고 있다가 또 다뤄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마무리할까요? 네, 저희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토크도 기대해 주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